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전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 쇄골 부위에 키스마크를 남기며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년 전에 커뮤니티에서 잠깐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로 고소를 했는데 여자분이 먼저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지만 성추행 증거가 없고 DNA도 나오지 않았으며 CCTV에도 여자가 먼저 들어온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사정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자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본인이 당한 건데 신고를 여자가 먼저 하니까.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주거침입과 무고죄, 성추행의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전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종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직접 만졌다거나 입으로 빠는 행위는 당연히 CCTV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도 CCTV에서 여자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남녀를 바꿔서 생각하면 모르는 남자가 어떤 여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고소를 당했다고 쳐봅시다.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막말로다가 김앤장이나 태평양 써도 무죄 받아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남자 여자 입장만 바뀌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역대급으로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제보자분과 전화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살고 있고요. 곧 40이 되고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지금 길게 녹화돼 있어서 상황 설명하기 좋을 것 같네요. CCTV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부터가 CCTV 지금 왼쪽에 여자분이 앉아있네요. 패딩 입고 잠깐 여기 들어가는 장면도 있고요. 처음에 발견하게 되신 게 언제죠? 제가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 네.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1시경에 여자친구 데리러 저를 나오면서 이제 보니까는 있어서 깜짝 놀랐죠. 여자친구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은 뭐 같은 빌라 주민인가요? 몰라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들 말로는 엄마 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조사 과정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CCTV 영상에 보시면 진짜 뭐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이 취한 것처럼 계속 바닥에 앉아있고 돌아다니다가 뭐 핸드폰 잠깐 보고 40분 넘게 계속 바닥에 앉아있다가 제보자분이 집 앞에 나오는 CCTV 장면이 있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여자친구는 술을 거의 안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저를 깨운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여자친구가 콜택시를 불러서 이제 나가면서 도장을 줄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랑 뭐 이야기 나눈 거 이게 기억이 아예 안 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몰라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거의 4병 정도를 드셔서. 그때 제가 카드 계산 내역도 있지만 소주 4병하고 100만원병 29분 40초경 보시면은 여자친구분이랑 나가시는 장면이죠. 실제 시간이 새벽 1시예요. 그러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나갈 거예요, 제가. 여자친구가 택시 타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여자친구가 그 여자 걱정을 좀 했어요. 안에서도 계속 뒤돌아보고 저도 나가서 그 여자 보고 가라고 하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고 불 끄고 누운 상태였어요. 그죠. 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 가서 이제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요새 하도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 43분경에 나와서 집 가라고 하시고 그 뒤로 55분쯤에 이게 무한 행동인가 모르겠는데 문 밖에서 쾅쾅댄 건가요? 문 열라고? 불 끄고 10분, 15분 누워 있었을 거예요. 비몽사몽 가서 술도 취하고 문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문을 열은 거예요. 뭐냐고. 쾅쾅대서 문을 열었더니 다짜고짜 여자분이 들어와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의 상황이 집 안에는 CCTV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경찰에 진술했던 부분은 일단은 여자가 들어온 거 그리고 누가 두드려서 문을 열었고 누가 들어왔길래 베란다로 들어간 건 기억나요. 제가 그냥 나가라고 몇 번 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더 이상 거기서는 저희가 기억이 없어요. 정신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제 자력으로라도 이제 끌어냈겠죠. 그런데 저도 CCTV를 보기 전에 경찰이 이제 얘기해줘서 알게 된 부분이 당신이 그 여자 들어오니까 바로 복도로 나가서 한 5분 정도 뭐 하기 있더라. 왜 그랬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다행히 CCTV 남아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인지 문 앞에서 한 4분? 5분 정도 멍하니 그냥 집 안쪽을 바라보면서 뭐 무슨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계속 나가라고 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라고 한 건 기억나요. 한 4, 5분 정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을 때는 웬 여자가 몸 위에 올라가서 제 몸 빨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집에 불은 꺼져 있었어요. 여자가 위에는 다 입고 있고 밑에는 옷까지 다 벗고 있더라고요. 밖에 베란다에 빛이 좀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여서 저는 이제 나가라고 했죠. 누구냐고 하고 저는 베란다로 가니까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나간 거예요. 남자친구 집이나 본인 집을 헷갈려서 그런 건가? 이게 벗고 자는 습관이 있나 봐요. 이게 옷을 벗기려고 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벗기는 과정에서 다리든지 DNA가 묻었을 거고 제 손에서 벗겨놓고 어떤 행위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침이나 정액 같은 거를 DNA를 좀 조사해보려고 경찰이 가져왔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내사 종결이 됐죠. 여자가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이제 자기 팬티를 벗기고 가늠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근데 경찰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도 그게 참 이상하니까 경찰서 가서 제가 뗀 거예요. 뭐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진술서에도 이게 가늠했다고 써있는데, 다음 영상 시작부터 보시면은 여자가 나가는 장면하고 여자가 문을 닫는 장면 이게 나오는데, 그 중간 텀 사이가 대략 몇 분 정도인가요? 여자가 들어온 시간이 1시 30분 정도 됐고요. 제가 나가 있던 시간이 한 4, 5분 정도 되면 1시 35분 정도 됐겠죠. 그러고 저는 이제 나가 있던 기억도 없지만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1시 48분에 제 방에 앉아서 그날을 건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친구한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CCTV상으로 보면 1시 30분 정도 여자가 들어와서 나간 시간이 4시 20분 정도 돼요. 새벽. 근데 그 사이 현관문은 계속 발작 열려 있었거든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고. 도대체 그 여자가 그 시간 동안 왜 안 나가고, 그러고 아무리 사람이 술을 먹어도 1시 그때 당시에는 뭐 술이 취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 나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4시면 한 10분, 15분 됐겠죠. 그 정도면은 보통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갈 때도 아주 멀쩡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은 33분짜리 영상에서 여자가 문을 닫고 본인이 나갑니다. 2번 닫고요. 그리고 집 앞에서 바로 안 가고 핸드폰으로 무슨 카톡을 하는지 문자를 하는지 계속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다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문이 열리네요. 배우자분이 체크하러 나간 건가요? 토를 해놨더라고요. 중간부터 해가지고 정리하고 멍해서 이따가 잠들었죠. 토를 치우고 다시 문 닫고 주무시고, 여자분은 또 다시 돌아옵니다. 한 2분 뒤에 이 CCTV 영상을 제가 혼자 보면서 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화 받으면서 들어오다가 집 앞에서 있고 다시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고소하고 나서 고소인 조사 갔을 때 담당 조사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나갔을 때 여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조사를 했겠지만 그건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게 다음날 오후 1시경 여자분이 간음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어느 피해자가 대체 가해자 집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25분 이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25분 동안 가해자 집 앞에 있습니까? 혼자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신고한 이유가 남자분이 먼저 신고할까봐 손빵을 친 게 아닌가, 이걸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본인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추행 안 당했는데 신고를 한 거를. 굉장히 좀 답답한 사건이네요. 경사가 와서 여자가 몸 검사를 하고 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길래 저는 제 몸을 보여줬어요. 여자가 신고한 거는 1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 몸 자국을 사진 찍은 거는 그 전에 찍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신고를 바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어리둥절해요. 뭐 하고. 사실 남자분들이 좀 그렇긴 하죠.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일이 굉장히 적고. 저는 신고보다는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사가 와서 이 피해자다라고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듣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경사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아침에. 일단은 내 차에서 얘기를 했어요. 경사가 DNA 제시를 해야 된다. 시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알린 제 자국을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제 구강 DNA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여자 몸에서 당신 DNA 나오면 당신 구속될 수도 있고 누가 당신 말 믿겠냐고, 당신 변호사도 당신 말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사실 현실이기도 하죠. 그 뒤에 한 20며칠인가 뒤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기 전에 이제 전화가 먼저 왔죠. DNA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서 경찰서 안 와도 되고 내사 종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2번 정도 전화를 했을 거예요. 항상 너무 억울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정신과라는 것도 그냥 나 처음 가서 약도 한 2달 정도 먹었어요. 내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결되자마자 바로 고소를 한 거예요.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내사 종결하는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물거든요. 없을 정도의 확률인데,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을 한 거면은 경찰이 봐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변호사가 하는 말은 내사 종결을 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경찰 자체에서 여자를 무고죄로 그냥 뒷골로 넘기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하는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했다고 복도에 30분, 1시간 넘게 여자가 앉아 있는다던가,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고 계속 돌아와서 25분을 있는다던가, 아니면 남자도 아무리 술 취했다지만 모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말만 하고 뭐 신고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50분 넘게 같은 방 안에 있고, 이처럼 두 명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처음 여자가 신고한 시간이 4월 24일 오후 1시 1분입니다. 가슴 쪽에 키스마크 사진을 찍은 시간이 배우자분이죠. 같은 날 오후 12시
10시 23분이고요. 여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죠. 신고할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사진을 찍어둘까요? 피해 당했다는 게 좀 신빙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고 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저는 그 생각밖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고 형사가 왔다 가고 나서 저는 이제 바로 신고과로 가서 전서를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에 보험기가 있다고 해서 급한 대로 숨겨야 되니까. 그때 그 DNA 검사할 때 빨리 짜고 그거 같이 했으면 참 증거가 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담당 형사한테도 문자를 2번이나 보냈어요. 답도 없고 전화해도 회신도 없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남자분들도 성추행, 성희롱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만약에 당한다고 치더라도 신고를 잘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긴 해요. 정영돈 씨 사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나가는 여자가 본인 성기를 잡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영돈 씨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몇 년 동안 공황장애 오고. 남자는 당하면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똑같죠, 남자든 여자든. 과연 이게 남자 여자가 바뀌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남자인데 모르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황이 됐고 서로 고소를 하게 됐다.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화탐사대나 기자들 인터뷰도 확정이 됐었는데 대부자분께서 거절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경찰에 이제 넘어가기 전 단계였었어요. 경찰 전 단계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한테도 물어봤고 그냥한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들어볼 텐데 촬영을 하게 되면 여자한테 왜 그랬어요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여자는 100% 부인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 단체들이나 와서. 그래서 저는 100% 검찰에서 이제 넘어가면 기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그 뒤에 제가 방송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항고를 하시긴 하시겠지만은 뭐 사실 확률이 많이 낮죠. 경찰에서 제 고소한 내용을 3달 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검찰로 안 넘어가고, 보통 처리 기간이 60일이라고 하는데 3달 반 있다가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송치할 때도 각종 증거가 있더라도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어요. 검찰에서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금방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자친구 증언이 필요하다. 먼저 같은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 경찰들을 제가 못 믿어서 여자친구도 저 모르게 정신과 약도 먹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마지막 단계니까 여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증언하고 있는 대로 이룰 수 있느냐라고 제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었고, 여자 검사분이 있고 조사관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자친구 보고 그날 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당연히 관계를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조사관이 하는 말이, 남자는 뭐 밥숟가락에만 힘만 있으면 관계하는 거 아니냐, 술을 먹었으면 더 달아올라서 관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린 자국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바로 찍은 사진인 걸로 보이는데도 여자 검사는 이거는 당일날 빨린 게 아닌 것 같다, 그 여자가 안 했다고 했고, 여자친구 보고 여자친구분도 안 했다고 했으면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 폈다는 얘기인가요?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주셨는데 불어가 됐네요. 그 여자 거짓말 탐지기 한 내용하고 거절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절된 이유를 이거를 쓰셨는데 체크를 하셨네요, 검사분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제 생각은 이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여자가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경찰 단계에서는 여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건가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 거짓말 탐지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고? 네, 알 수 없어요. DNA 검사에 대해서도 아마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것도 안 됐고. 네, 왜냐면 여자 성기 쪽에는 있을 테고 제 DNA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 여자 입에는 제 DNA가 다량 있었을 거거든요. 그 범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결과는 12월 23일에 검찰 쪽에서 문자가 왔고, 성폭력 범죄, 주거침입, 중강제추행 혐의 없음 무혐의 종결이 됐고, 무고죄 또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뒤에 고소를 했는데 그 여자도 핑계가 없으면 제 집에서 벌어진 일을 이건 뭐란 말이죠.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둘 중 한 명은 가해자가 돼야 되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그럼 둘 다 피해자라는 소린가요? 본인이 죄가 없는 것을 상대방한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고소를 하는 게 무고죄인데 100%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무고죄까지도 무혐의 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속옷을 벗기고 간음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거를 끝까지 인정을 안 했나 보네요. 경찰이 이게 내사정결할 수준이면은 답이 나오는 건데, 제보자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무고죄 혐의가 인정돼봤자 벌금 대충 그냥 50만원, 100만원 되고 끝나거든요. 남자, 여자가 법 앞에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범죄 이쪽에서는 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눈물만 가지고. 제보자분이 진짜 모르는 여자 집에 들어갔으면 사실 징역 확정이죠. 꼭도 CCTV가 없었으면은 여자 말만 믿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아, 그쵸. CCTV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끌고 들어왔다고 했을 수도 있고. CCTV가 없었으면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당신이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항고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항고는 할 거고요. 변호사가 항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사업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지 제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원탕집 사건 그런 것도 제가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 고의적이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손 한 번 스친 거 가지고 집행유예 징역받고 이런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끝까지 싸우셔서 여자가 제발 좀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 사건은.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